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중장년층, 특히 60대 이후 어르신들께서 병원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밥을 먹을 때마다 수저를 자꾸 떨어뜨려요. 물을 마시려다 손이 떨려서 흘립니다. 혹시 저도 파킨슨병 아닌가요? 사람 만나기가 창피해서 나가지도 않아요.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저는 의사로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손떨림이 모든 경우 파킨슨병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의 정체를 정확히 이해하고 근육을 지키는 방법만 안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셔서 손떨림에 관한 건강정보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1부, 왜 나이가 들수록 손에 힘이 빠지고 손이 떨릴까? 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1-1 나이 들면 왜 손에 힘이 빠질까? 이유 1. 근육의 자연스러운 노화. 사람의 몸은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마다 1%씩 근육이 빠져나갑니다. 특히 잘 사용하지 않는 근육, 작은 근육일수록 더 빨리 약해지죠. 손은 우리 몸 중에서도 정교한 작은 근육이 많이 몰린 부위입니다. 글씨 쓰기, 단추 잠그기, 젓가락질, 뜨개질 같은 섬세한 동작이 바로 손의 작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이 근육들이 점점 힘을 잃고 탄력을 잃으면서 작은 동작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떨림도 쉽게 생깁니다. 이유 2. 신경 전달 속도의 저하. 근육은 뇌, 척수, 신경,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받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신경의 속도와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손 움직여 하고 뇌가 명령을 내리면 예전엔 1초 만에 손이 반응했는데 지금은 1.5초, 2초씩 반응이 늦고 흔들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손의 정확한 동작 조절이 어려워지며 잔떨림이나 손가락 힘 빠짐 현상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이유 3. 손의 혈액순환 저하. 손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손끝이 찬 분들 많으시죠? 그만큼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지고 손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떨림도 더 심해집니다. 1- 손떨림 모두 파킨슨병은 아니다. 손이 떨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파킨슨병입니다. 맞습니다. 파킨슨병의 대표 증상이 손떨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손이 떨린다고 다 파킨슨병은 아닙니다. 파킨슨병 손떨림의 특징.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손이 떨린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무릎 위에 손이 떨린다. 움직이면 떨림이 줄어들거나 멈춘다. 떨리는 속도는 규칙적인 경우가 많다. 노화나 기타 원인으로 인한 손떨림의 특징.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떨린다. 숟가락을 들 때, 글씨를 쓰려고 할 때. 긴장을 하거나 사람을 만나면 더 심해진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갑자기 심해진다. 떨림 속도가 빠르거나 불규칙하다.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손떨림이 생겼다고 무조건 파킨슨병으로 자가진단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1-3 손떨림의 다른 흔한 원인들. 1. 본태성 떨림, 가장 흔한 비질환성 떨림. 유전적 소인이 많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 중 떨림 있는 분이 많은 경우 무언가 동작을 하려고 할 때 손이 떨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심해질 수 있지만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고령자에게 흔하며 양손 모두 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장을 하면 떨림이 더 심해지고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2. 갑상선 기능 항진증. 손이 떨리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체중이 빠지고 더위를 많이 탐.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3. 저혈당.
혈당이 낮아지면 뇌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어 떨림이 생깁니다. 공복에 심해지고 식사 후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스트레스, 불안, 수면 부족, 손떨림은 신체의 경고 신호입니다. 몸이 과하게 긴장하고 있거나 정신적 압박이 심하면 손이 덜덜 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외출 전, 발표 전, 사람 많은 곳에서 유독 심해지는 떨림은 심리적 요인이 큽니다. 2부 떨리는 손,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손 근력 회복과 떨림 억제 실전 루틴. 2-1 손에 힘이 빠지면 생기는 문제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손을 많이 쓰는지 사실 자주 잊고 삽니다. 컵을 들고 물을 마시는 동작, 수저로 국을 떠먹는 동작, 단추를 잠그고 치약을 짜는 일, 스마트폰을 터치하거나 글씨를 쓰는 일. 이 모든 동작이 손의 근육과 정밀한 조절 능력이 합쳐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두 가지 모두 약해지고 그 결과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지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손의 근육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사용하면 살아나고 안 쓰면 사라진다. 운동을 통해 손 근육을 자극하고 신경의 반응 속도를 되살리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2-2 손 근력을 살리는 기초 운동법. 1. 수건 말기 운동, 가장 기본이자 강력한 운동. 얇은 타월이나 수건을 하나 준비합니다. 테이블 위에 펴놓고 양손으로 끝을 잡습니다. 손가락만 이용해 수건을 말아 올리듯 당겨봅니다. 끝까지 다 말았으면 다시 펴는 것도 손가락으로. 손가락 굴곡근 강화, 작은 근육 조절 능력 향상, 손떨림 감소에 탁월한 효과. 하루 2회 아침 저녁으로 5분씩 진행. 2. 작은 고무공 쥐기, 세정제 뚜껑, 스트레스 볼도 가능. 작고 말랑한 고무공을 손바닥에 올립니다.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천천히 쥐었다가 서서히 펴줍니다. 가능한 한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의 전반적인 근육력 강화, 신경 조절 능력 회복, 미세 떨림 방지. 하루 3세트, 한 손당 10회씩. TV 보면서 의자에 앉아 쉬면서 충분히 가능. 3. 손가락 벌리기 운동, 고무줄 사용. 중간 정도 강도의 고무줄을 손가락에 끼웁니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벌렸다 반복합니다. 벌릴 때 최대한 벌리는 것이 핵심. 손의 바깥쪽 근육 강화, 손가락 사이의 조절 능력 개선. 하루 2회, 한 번에 15회. 4. 손목 돌리기와 팔꿈치 강화 운동. 손떨림은 손의 문제뿐 아니라 팔 전체 근육 약화에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벼운 생수병 500ml 또는 음료수 캔을 한 손에 듭니다. 손바닥이 천장을 보도록 하여 팔을 들어 올리고 손목만 사용해 좌우 앞뒤로 천천히 돌립니다. 손목 근육과 신경 반사 훈련. 손으로 전달되는 떨림 감소. 하루 2세트 10회씩. 2-3 스트레칭으로 신경을 깨우는 법. 손가락 스트레칭. 한 손의 손가락을 다른 손으로 하나씩 젖힙니다. 손바닥이 쭉 펴지도록 10초씩 유지. 손가락 사이도 천천히 벌려줍니다. 혈류 개선, 신경 감각 향상, 근육 이완으로 떨림 완화. 2-4 치료를 병행해야 할 경우는 단순 운동만으로 좋아지지 않거나 일상에 큰 지장을 줄 정도로 떨림이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음과 같은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비파킨슨병성 떨림의 경우 프리미돈이나 프로프라놀롤 같은 약을 사용. 본태성 떨림, 시민성 떨림 등에서 효과 있음. 의사의 진단 후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 신경조절 치료, 고난이도 치료. 약물로 효과가 없고 떨림이 심각한 경우 뇌신부 자극술이라는 고난이도 수술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술까지 가지 않고 운동과 약물과 생활요법으로 개선 가능. 2-5
가장 중요한 습관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 운동은 열심히보다 꾸준히가 훨씬 중요합니다. 하루 3분이라도 매일 손을 움직이는 습관만 들이면 2달 만에 손의 안정감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그리고 떨림이 줄어들면 외출이 편해지고 밥 먹는 게 덜 불편해지고 스마트폰도 더 쉽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운동이 주는 진짜 효과입니다. 3부 손떨림을 줄이는 일상 속 습관과 예방법, 집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활 루틴. 3-1 떨림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조심해야 할 식사 습관. 1. 식사 전엔 손 안정 루틴을 꼭 하세요. 손떨림이 있는 분들은 식사 때 특히 떨림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직전에 손을 너무 급하게 쓰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바로 수저를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 1분간 이 루틴을 해보세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천천히 5회 심호흡. 손을 가볍게 주먹 쥐었다 펴기를 10회 반복.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손을 따뜻하게 유지. 손 근육의 미세 긴장을 풀고 신경의 덜덜거림 신호를 차분하게 바꿔줍니다. 식사 중 흘리는 횟수나 떨림이 확연히 줄어듭니다. 2. 식사 도구 바꾸기. 무겁고 두꺼운 수저가 효과적. 많은 분들이 가벼운 수저를 선호하는데 오히려 그게 손떨림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가벼운 도구는 손의 미세한 떨림도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이걸 써보세요. 무게가 조금 나가고 손잡이가 굵은 수저나 포크, 실리콘 커버를 씌워 미끄럼 방지 효과 있는 도구, 숟가락에 국물 퍼지는 깊이가 깊은 것. 실제 환자들 중 70% 이상이 식사 스트레스를 줄였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3-2 손떨림을 악화시키는 음식 습관, 피해야 할 3가지. 1. 카페인 많이 든 음식,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손의 미세 떨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본태성 떨림이나 불안성 떨림이 있는 분들은 커피 한 잔에도 떨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더라도 하루 한 잔 이하.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 금지. 2. 지나치게 짠 음식. 소금은 체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혈압이 오르면 손떨림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장조림, 소금구이, 짠 김치, 젓갈류 주의. 가공식품, 햄, 소시지, 즉석식품도 피하기. 3. 알코올 섭취. 술은 일시적으로 손떨림을 줄여주는 듯하지만 반동 현상 때문에 더 심한 떨림이 찾아옵니다. 특히 본태성 떨림 환자 중 일부는 술을 마시면 괜찮아졌다는 착각으로 과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3-3 손떨림 완화를 돕는 음식 베스트 5. 1. 바나나. 칼륨 풍부, 신경 안정에 도움. 근육 경련 방지.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추천. 2. 견과류, 호두, 아몬드, 브라질넛. 마그네슘과 비타민 B군 풍부. 신경 전달 물질 균형 회복. 하루 한 줌이 적당, 과하면 칼로리 높음. 3. 오트밀과 통곡물. 복합 탄수화물, 뇌 에너지 안정. 혈당 급등 방지로 손떨림 감소 효과. 4.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산, 신경계 염증 완화. 뇌신경의 반응 속도 향상. 주 2회 섭취 권장. 5. 달걀. 비타민 D, B12 풍부. 특히 B12는 말초 신경의 안정에 도움. 삶은 달걀 형태로 매일 1개에서 2개 섭취 추천. 3-4 손떨림에 도움되는 영양제는 1. 마그네슘. 신경전달 안정화. 스트레스성 떨림의 효과. 일일 권장량 성인 남성 350mg, 여성
280mg 정도. 2. 비타민 B6과 B12 복합제. 신경세포 재생과 안정화. 말초 신경 문제에서 오는 떨림에 매우 효과적. 3. 오메가3. 신경막 강화. 뇌의 염증 조절. 불안감을 줄이는 데도 도움. 4. 가바 함유 영양제 자연 유래. 뇌의 과흥분 상태를 차분하게. 진정 효과가 있어 손떨림 완화에 도움. 수면제와 달리 중독성이 없음. 3-5. 손떨림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손떨림이 심하면 나중에 파킨슨병으로 진행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은 운동 저하, 보행 이상, 몸이 굳는 증상까지 동반돼야 진단이 됩니다. 단순 떨림, 특히 본태성 떨림은 진행형이 아니며 조절 가능합니다. q. 스트레스를 받으면 떨림이 심해지는데 왜 그런가요?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아드레날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손과 얼굴, 목 떨림이 심해집니다. 숨쉬기 훈련, 명상, 이완요법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법입니다. q.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손이 더 떨려요. 관련 있나요? 네, 관련 있습니다. 스마트폰 터치는 손가락 끝의 미세신경과 근육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오래 사용할 경우 미세 떨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30분 사용, 10분 휴식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4부 손떨림 병원 치료법, 수술, 약물, 그리고 종합요약. 4-1 병원에서는 손떨림을 어떻게 진단할까? 손떨림 환자가 병원에 오면 의사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 3가지. 떨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최근 스트레스 때문인지, 나이로 인한 것인지 구별하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 가장 심해지나요? 식사할 때? 글 쓸 때? 감정적으로 긴장될 때? 이걸 통해 본태성 떨림인지 파킨슨병인지 감별합니다. 가족 중에도 손떨림 있는 분이 있나요? 유전성 본태성 떨림 가능성 체크. 주요 검사들. 신경학적 진찰. 망치 같은 기구로 반사 체크, 손떨림의 양상 관찰. 혈액 검사. 갑상선 기능항 진증, 저혈당 등 떨림 유발 질환 배제. 뇌 MRI 또는 CT. 뇌졸중, 뇌위축, 종양 여부 확인. 도파민 뇌영상 검사. 파킨슨병 감별용 정밀 검사 필요시. 4-2 손떨림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물들. 아래 내용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 하에만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 임의 복용은 위험합니다. 1. 프라놀롤. 고혈압 약으로도 쓰이는 베타 차단제. 본태성 떨림의 효과. 특히 긴장하거나 발표할 때 떨리는 경우에 좋음. 주의, 저혈압, 천식 환자는 복용 금지. 2. 프리미돈. 원래는 간질약이지만 손떨림에 매우 효과적. 저용량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증량. 어지럼증, 졸림 부작용 있을 수 있음. 3. 가바펜틴, 토피라메이트. 신경 안정 작용, 말초 신경 안정. 주로 다른 약에 효과 없을 때 시도. 손떨림과 함께 불안, 신경과민 있는 환자에게 적합. 4. 항불안제, 예, 클로나제팜. 긴장성 떨림, 스트레스성 떨림에 단기적으로 사용. 장기 복용은 의존성 우려 있어 신중히 사용. 4-3 약물 치료의 한계는 무엇일까? 약을 먹는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증상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일부 환자는 약물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운동, 생활관리와 병행이 필수입니다. 4-4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 수술이란 미세자극 수술 또는 뇌신부 자극술, 디프 BRAIN 스티뮬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뇌에 전극을 넣어 떨림을 유발하는 부위를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수술 대상자 조건.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중증 떨림,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떨림, 파킨슨병 또는 중증 본태성 떨림, MRI상 뇌이상 소견이 없고 전신 건강이 양호한 경우. 수술의 단점. 비용이 높음, 수백만 원 이상, 일부는 보험 적용. 전신 마취 위험. 전극 교체 필요, 5년에서 10년. 부작용, 언어장애, 감정조절 문제 발생 가능성. 4-5 손떨림이 심할 때 대처하는 즉시 행동법.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심호흡 3번. 자율신경 안정. 떨림 진정 가능. 컵을 들 때 양손으로 잡기 또는 팔꿈치 받치기. 떨림 감소. 약속 시간 10분 전 도착해 긴장 풀기. 불안성 떨림 예방. 4-6 손떨림과 함께 오는 우울감은 반드시 다뤄야 합니다. 떨림이 지속되면 외출 회피, 사람 눈 피함, 수치심, 불안감, 기분 저하. 실제로는 우울증으로 진행되는 경우 많음. 해결책. 규칙적 생활 리듬 회복. 가벼운 산책, 음악 듣기, 명상. 가족과 소통 유지.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도 병행. 오늘 영상 핵심 정리. 진단, 신경과 내원 후 원인 파악. 운동 하루 10분, 아침과 저녁 루틴 지속. 식사, 카페인 줄이고 영양 보충. 스트레스, 심호흡, 명상, 대인관계 회복. 약과 수술, 전문의 상담 후 결정. 지금까지 손떨림의 원인부터 생활 속 관리, 운동, 음식, 병원 치료, 그리고 수술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손떨림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신의 뇌, 신경, 감정 상태까지 포함한 몸 전체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부터 작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손은 훨씬 안정되고 일상은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나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손이 다시 안정을 찾고 글을 쓰고 식사를 하고 사람들과 마주하며 웃을 수 있도록 오늘부터 아주 천천히 함께 시작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손떨림 건강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하시어 다음 건강 정보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손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